730 재보선 관련 후보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재보선을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곳곳에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뜨거운데요. 특히 경기 수원 을 지역은 검사 출신 여성 후보의 맞대결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권선 구민의 보좌관을 내세우며 또 선거운동에 나선 분이 계십니다. 교육부총리 비서관 출신의 박석종 정의당 후보입니다. 검사 출신 여성 후보들의 열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줄 것인지 한번 직접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석종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 네, 네. 후보들 중에서 청일점이시죠? 수원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재보선 출사표를 던진 지 2주째인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선거운동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권선 주민께 인사드렸습니다. 네. 권선 주민이 제게 지어주셨던 그 슬로건이었죠. 수원에서 가장 소외받고 낙후된 권선을 사람 중심으로 발전시켜주길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곡차곡 준비해 왔습니다. 이젠 사람 중심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구 곳곳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 구민들은 어떤 말을 좀 주로 합니까? 민심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 네. 그거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세월호 참사의 분노는 이제 그 일방통행 박근혜 정부와 거대하지만 무능한 야당의 마음의 문을 좀 닫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권 전반에 대해 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까요? 그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께서는 표현하고 싶어 하시고 침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맏형이 부모를 잘못 모시면 막내가 잘 모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잊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맏형은 누구고 막내는 누굽니까? 지금 맏형은 야당의 맏형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신생정당인.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민심을 좀 확인했고 막내인 정의당이 좀 잘해달라. 네, 예. 그런 민심을 이제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제가 처음에 청일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원 예. 을의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백혜련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직 여성 검사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죠. 네네. 네, 이런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검사라는 직업은 이 소수의 특권층입니다. 네. 반피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그 정관예우. 이게 다 판검사분들의 공직에서 물러나가지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모두 승소한다라는 그 암묵적 기득권 관료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이제 판검사 출신이어야만 하는 그 웃지 못할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웃지 못할 구도다. 네. 선거운동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정책 대결은 없고 뭐 인물 대결만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권선구의 가장 큰 지역 현안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이 권성구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이제 추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과제는 수원 비행장 이전에 관한 건데요. 모든 후보께서 이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비행장 이전까지 시간이 많게는 20년, 적게는 10년이 소요될 거라고 전문가분들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최소 10년 동안 권선 주민들은 이 비행장 소음과 보도 제한 등 이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이제 전투 비행단을 소음이 적은 수송기, 관측기 등으로 운영하는 그 전술 비행단으로 네. 전환하면 이전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상당 부분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투 비행장은 그럼 어디로 가죠? 전투 비행단은 지금 횡성 비행장이나 네. 그다음에 김포 비행장이 이전하는 동안에 전력상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쪽 주민들도 또 반대하겠네요. 지금 기존의 비행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소음 피해는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투기가 들어가면 소음이 좀 크죠? 그렇죠. 네. 네, 횡성 비행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투 비행단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야권연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 보셔서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지금 동작을의 그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전제로 한 야권연대 카드 제안으로 지금 야권연대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 건너갔다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어울리지 않는데요. 우선 야권연대에 대해서 박석종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이번에도 정의당이 야권연대를 말했습니다. 네.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대하지만 이제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연대는 모르쇠 일관되게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끌면 자당이 이제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동작에 출마한 저희 노회찬 후보께서 어제 저녁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사전 투표 하루 전까지 답이 없으면 사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정의당은 적극적인데 새정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명령에 좀 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석종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노회찬 후보의 어떤 그런 야권연대 제안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예,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석종 후보께서도 야권연대에 좀 이렇게 나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의 결정에 좀 따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회찬 후보께서 그런 제안을 좀 했는데 정의당도 어제 깜짝 놀랐다. 이런 또 논평을 발표했죠? 예. 네. 근데 이제 박석종 후보께서는 일단 뭐 당을 놀래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당의 어떤 판단에 따를 것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에서 일단 노회찬 후보의 어떤 후보직 사퇴를 전제로 한 야권연대 카드, 그리고 사전투표일 전까지 사퇴를 하게 된다면, 예. 그럼 박석정 후보께서도,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백혜련 후보에게 이제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럴 의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이제 그 의향은 지도부에 제가 일임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기보다는 일단 당에 일임을 해서 당에서 결정하면은 백혜련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도 시도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네, 그렇군요. 일단 백혜련 후보는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의 그 보수검사 이미지에 맞서서 진보검사 지금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같은 진보 지정인데요. 예. 어떻게 차별화를 어떤 점에서 좀 이룰 계획이신가요?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이 권성구 선거는 다른 지역 선거하고 다르게 새정치민주연합 신장용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치르는 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새정년은 그 지도부가 자당의 비리가 있는 지역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책임의 중심에 지금 현재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백혜련 후보는 안산 지역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안산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지역을 버리고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고자 제2의 고향인 영통으로 오겠다라고 말하고서 며칠 뒤에 또 권선으로 오셨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정의롭다라고 권성구 주민들한테 말하고 다니시는지, 뭐가 정의롭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이인지 권성 구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백 후보께서 자기 포장에만 열중하시고, 네. 원성 구민을 위한 정책 하나, 그 정책도 염태영 6.4 지방선거에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의 5대 공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셨습니다. 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프레임만 갖고, 검사라는 프레임만 갖고 선거에 임한다라면은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되지를 않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네. 야권에 주는 메시지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후보에 대해서 박석종 후보께서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데 정의당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야권 단일화를 하고 야권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백혜련 후보를 또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럼 마음에 없는 지원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저의 가지고 있는 저의 정책이나 저의 프레임들을 모두, 백 후보께 전달해서, 진심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같은 동반자의 입장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정책이나 프레임을 전달한다고 해도 백혜련 후보가 받지 않으면은 뭐 소용없는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석종 후보로의 또 단일화를 좀 꿈꾸시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백혜련 후보와 함께 지금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후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시대의 양심으로 평가를 받았다가 정치권 입문 앞두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보훈공천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신가요? 권은희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네네. 이제 본인 남편분의 네. 재산 은폐라든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해 놓으시긴 하셨으나 예. 그게 세금을 면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의 방책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게 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세금 어떤 면피에 그런 목적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뭐 야권 연대가 쟁점이다 보니까 백혜련 후보 관련 그리고 야권 관련 이야기를 좀 여쭤봤는데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 역시 지금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원 권서구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또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이신가요? 네, MB 정권 시절에 MB 전도사를 자처하셨습니다.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4대강 사업은 큰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유럽 공무 출장 당시에 아들을 동행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 특권층 엄마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층에 계시는 분이 주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조차 이번 재보궐선거에서의 어떤 위기감을 지금 천막당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위기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희 정의당의 위기감은 저는 별로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느꼈던 부분이 작지만 강한 정당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힘의 논리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은 꼭 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재보선 이후에 진보 정당으로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 그리고 막내도 부모를 모실 부모님께 이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당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강소 정당이다. 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거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을 재보선에 출마한 정의당의 박석종 후보를 만나봤습니다.